오늘도 팔팔한 100세를 향해 여러분의 안방으로 건강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안방 주치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추운 계절이 되면 유난히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고 걷기 시작하는 첫 발부터 고통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워지니까 관절이 아픈 거겠지. 따뜻하게 찜질하면 조금 나아지니까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은 단순히 추위 자체가 아니라 추위로 인해 우리 몸속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관찰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가 굽고 펴지는 구조가 아니라 주변 근육, 혈관, 관절액, 염증 반응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복합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기관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딱딱해지고 관절액의 흐름도 크게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차가운 새벽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차량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기온이 낮아지면서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관절의 구조가 갑자기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찜질을 붙잡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물론 찜질은 통증을 순간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연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찜질은 마치 식어버린 엔진에 잠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장은 좋아지지만 근본적인 기능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찜질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찜질이 겉의 온도만 일시적으로 올려줄 뿐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육과 관절 깊은 곳의 혈류까지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찜질은 일시적 열자극이기 때문에 몸속의 순환체계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통증이 2배로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됩니다. 바로 관절 주변 근육의 활성도와 심부 체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절을 감싸는 근육의 힘이 약할수록 그리고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느릴수록 겨울철 통증이 훨씬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추운 환경에서는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평소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심부 체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몸속 깊은 곳의 온도도 비교적 빠르게 떨어집니다. 심부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관절의 흐름이 줄어들어 관절 내부 환경이 더욱 경직됩니다. 이때 통증 신호가 과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아픔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통증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절의 손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보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관절이 유독 아픈 이유는 결코 나이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추위가 근육의 기능, 혈관의 기능, 관절액 순환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찜질이 아니라 이 기능들을 되살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관절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와 희망을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찜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관절 통증의 진짜 원리를 연구 기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을 바꾸는 첫걸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관절 통증이 왜 겨울철에 유독 심해지는지 그 구체적인 생리적 원리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관절 통증은 단순히 관절 자체가 갑자기 나빠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증의 상당 부분은 관절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생기는 기능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혈류의 감소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이 과정은 생존을 위한 생리적 반응이지만 관절을 가진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관절 주변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그 결과 관절액의 생산과 순환이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는 관절액의 순환이 줄어들면 관절 내부 압력이 변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 신호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혈류가 둔해져 관절이 굳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관절이 더 망가졌구나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잠시 떨어진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는 근육의 경직입니다. 근육은 관절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탄력 있고 반응이 빠를 때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근육 온도가 낮아지며 반응성이 떨어지고 이때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관절은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되며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근육 온도가 몇 도만 떨어져도 근육의 수축력과 신경 반응 속도가 동시에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은 관절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근육이라는 방어막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염증 반응의 변화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겨울철에는 염증 물질이 더 활발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경우 체온 저하와 혈류 감소는 염증 물질이 관절에 오래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이 높아지면 관절의 민감도도 함께 높아져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즉, 겨울철 통증은 단순히 관절이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류 감소, 근육 경직, 염증 증가라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찜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통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의존하는 것이 찜질입니다. 따뜻하면 통증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찜질은 어디까지나 표층을 데워주는 일시적 방법일 뿐 겨울철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세 가지 문제, 즉 혈류근육 염증을 모두 개선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엔진이 덜덜거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엔진에 따뜻한 바람을 잠시 쐬어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내부의 기능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식고 다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관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찜질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근본 해결책일까요? 여기서부터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능 회복입니다. 관절은 사용하면 약해지는 기관이 아니라 올바르게 자극하면 되살아나는 기관입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통해 따뜻해지고 혈류는 움직임을 통해 활발해지며 염증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안정됩니다. 따라서 찜질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관절이 가진 본래 기능을 되돌려주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움직임은 관절액 순환을 높이고 근육 온도를 올리며 염증 물질의 정체를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통증이 있을수록 올바른 방식으로 몸을 깨워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주사도 관절 자체의 근본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통증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추면 약을 사용하더라도 훨씬 적게 필요하게 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며 통증의 빈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결국 우리가 겨울철에 겪는 통증은 추위 때문도 노화 때문도 관절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기능 저하라는 비교적 수정 가능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기능은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에서 확실히 확인된 찜질보다 효과가 큰 3가지 핵심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겨울철 관절 통증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해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관절의 구조 손상이 아니라 기능 저하입니다. 따라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접근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연구에서 증명된 3가지 핵심 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절 주변 근육을 깨우는 저강도 활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관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근육이 제 역할을 할 때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충격이 완화되며 관절액 순환도 활발해집니다. 이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매우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강도 운동을 시행했을 때 관절 압력이 안정되고 통증이 점차 감소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강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것, 발목을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 손가락을 규칙적으로 구부렸다 펴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반응성이 회복되어 관절이 보호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관절 근육을 깨우는 운동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의 채널을 서서히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세게 돌리면 고장이 나지만 천천히 정확한 주파수로 맞추면 선명한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처럼 근육도 규칙적이고 가벼운 자극에 반응하여 다시 따뜻해지고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일수록 가벼운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심부 보온을 유지하여 관절 내부 순환을 돕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찜질을 통해 관절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시지만 일반적인 찜질은 피부 표면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높여줄 뿐 관절 깊숙한 곳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부 보온은 단순히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부 보온이란 근육과 혈관 그리고 관절 내부까지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여 순환을 촉진시키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온도의 실내 환경 유지, 몸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옷차림, 규칙적인 온열 자극과 가벼운 움직임의 조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구에서는 심부 온도가 상승하면 관절액의 흐름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감소하며 관절 내부의 긴장도가 낮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단순한 찜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깊은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을 녹일 때 한 번 뜨거운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뜻한 햇빛이 일정 시간 비춰져야 진짜로 녹듯이 관절도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기능이 회복됩니다. 셋째는 염증 반응을 낮추는 항염생활 패턴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염증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과정이지만 그 수준이 높아지고 오래 지속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류가 줄어들고 체온이 낮아지면서 염증 물질이 관절 안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어 통증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식단,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관절염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등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은 염증 물질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솔루션, 즉 근육을 깨우는 운동, 심부 보온, 항염생활 패턴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활성화되면 심부 체온이 올라가고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 혈류가 촉진됩니다. 혈류가 촉진되면 염증 물질의 정체가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며 결국 관절의 전체 기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절 통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정 한 가지가 아니라 연결된 기능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3가지 솔루션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습관 만들기 등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따라하실 수 있는 루틴으로 구성하여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관절 통증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능 회복의 중요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 루틴, 낮 시간 관리, 저녁 회복 습관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관절 시동 루틴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적어 관절과 근육이 굳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때 갑자기 걸어 나가거나 계단을 오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관절과 근육이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는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에서도 아침 시간대에 가벼운 관절 가동 운동을 시행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하루 동안 느끼는 전체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관절액 순환이 활성화되고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며 신경 반응성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5번 천천히 쥐었다 펴고 손목을 좌우로 5번씩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발목을 원 그리듯 10번 정도 천천히 돌려주시고 무릎은 다리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굽혔다 펴기를 5번 반복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관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근육 반응성이 살아나며 아침에 느끼는 통증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마치 오래된 기계에 윤활유를 미리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준비가 하루 전체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부 보온을 유지하는 낮 시간 관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찜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심부 보온은 단순히 뜨거운 찜질을 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생활 전체에서 일정한 따뜻함을 유지해 혈류가 꾸준히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심부 체온을 약간만 높여도 관절 내부의 압력이 안정되고 염증 물질의 정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표는 잠시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낮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너무 높지 않게 하여 관절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둘, 외출할 때는 관절 부위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배 등 몸 중심부 또한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중심부 체온이 유지되어야 관절 주변까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셋,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합니다.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과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류를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공급되어야 관절액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는 저녁 회복 루틴입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관절과 근육은 저녁에 다시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강한 자극이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회복 중심의 접근입니다. 저녁 루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과 허벅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어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서 근육 온도를 서서히 올려줍니다.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뭉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1분에서 2분 정도 반복합니다. 호흡은 단순한 안정기법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관절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면 염증 수치도 함께 낮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관절이 회복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관절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능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루틴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3분, 낮 동안의 작은 습관, 저녁 5분이면 충분히 관절 기능은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관절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몇 가지 핵심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절 통증은 체온만 낮아져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를 지나치게 가볍거나 차갑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나 온기가 있는 음식은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무리한 움직임을 피해야 합니다. 관절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사용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실천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된 접근들입니다. 관절은 잘 관리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운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는 관절 통증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관절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 통증 또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겨울철 관절 통증의 본질은 구조 손상이 아니라 기능 저하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낮아지면 혈류가 줄고 근육의 반응성이 낮아지며 관절 내부의 염증 물질이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따라서 통증은 본질적으로 기능의 순환이 막힌 결과일 뿐 관절이 갑자기 더 나빠져서 생긴 변화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은 관리할 수 있는 변화이며 회복 가능한 긴장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언제든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찜질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찜질은 표면의 온도를 빠르게 올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인 혈류 개선, 근육 활성화, 염증 조절에는 충분한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통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저강도 근육 활성 운동, 심부 보온 유지, 항염 생활 패턴이라는 세 가지 접근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실제로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근육이 따뜻해지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혈류가 활발해지면 염증이 줄어들며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임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 회복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순환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이 필요할 뿐이며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이 순환의 첫 걸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은 나이가 들어 약해지는 기관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시 살아나는 기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겨울이라는 계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항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침 3분 관절 시동 루틴으로 굳어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주십시오. 이 짧은 준비 운동만으로도 하루 통증의 강도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둘, 심부 보온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실내 온도 관리, 옷차림 조절, 작은 움직임 유지 등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습관은 근육과 혈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 항염 생활 패턴을 꾸준히 실천해 주십시오. 따뜻한 음식, 수분 보충,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는 관절의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꾸준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여러분의 관절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하듯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충분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움직여 주시는 것, 오늘 한번 따뜻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오늘 한번 호흡을 깊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다시 사용해 주기를, 다시 따뜻하게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다림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의 관리가 앞으로의 고통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관절 통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방주치의였습니다.